여러분들은 혹시 은퇴하고 나서 어디에서 살길 원하시나요? 은퇴를 앞둔 부부가 있습니다. 얼마 전 33살 아들을 결혼시키고 26살 딸은 취업 준비를 하고 있죠. 은퇴를 2년 앞둔 상황인데 요즘 고민이 있다고 합니다. 물론 제일 1순위 고민은 딸아이의 취업이지만 실제 0순위 고민은 단연 은퇴 시기쯤 주거 선택이라고 하는데요. 현재는 서울의 30평대 아파트 자가로 살고 있지만 은퇴 후에는 어디에서 살지 고민이 되는 것이죠. 서울에 사는 50대 직장인 중 절반이 직장에서 물러나면 직주 근접을 고려해야 할 필요가 없어지기 때문에 은퇴 이후 도심에서의 탈출을 꿈꾼다고 합니다. 만약 지금 생활에 불편함이 없고 경제적으로 여유가 있으신 분들은 이사를 고려하지 않으실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어쩔 수 없는 상황이 생기거나 노후 생활비에 대한 걱정으로 이사를 고민하는 분들도 많죠. 여기서 부부의 의견이 같다면 아무런 문제가 없겠지만 아내는 아내대로 남편은 남편대로 살고 싶은 곳이 다르면 참 답답할 노릇입니다. 은퇴 후 주거가 고민인 이 부부는 각자 살고 싶은 곳이 달라서 의견이 좁혀지지 않아 앞으로 곧 닥쳐올 은퇴 생활을 어떻게 지내야 할지 막막하다고 합니다. 남편은 은퇴 후 전원주택을 사서 조그만 텃밭을 일구고 동물도 키우고 낚시도 하면서 남은 인생을 보내고 싶습니다. 하지만 아내는 수십 년 살아온 익숙한 도시에서 떠날 생각이 전혀 없는 것이죠. 각자 내세우는 의견을 듣고 있자면 누구 하나 틀린 말은 없습니다. 여러분의 생각은 어떠신가요? 잘 들어보시고 댓글에 여러분의 의견을 남겨주시면 이 부부에게 많은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남편이 그리는 전원주택은 많은 분들의 로망입니다. 숲과 나무가 있어서 맑은 공기를 마시고 아침에 자고 일어나면 청아한 새소리가 들리는 곳이죠. 친구들이 찾아오면 집 앞 잔디 마당에서 바비큐 파티를 하고 텃밭에다 채소, 과일나무도 심어서 직접 재배한 재료로 음식을 해 먹으면 건강은 덤으로 찾아올 것 같습니다. 정말 생각만 해도 꿈 같은 생활입니다. 이렇게 전원 생활은 도시에서 찌들고 지쳐있는 많은 분들에게 한 번쯤은 경험해 보고 싶은 집이고 실제로도 많은 장점이 있는 것이 사실이죠. 남편이 전원 생활을 고집하는 이유입니다. 첫 번째, 주거비를 줄일 수 있다. 부부는 현재 자가로 살고 있지만 대출이 아직 남아 있습니다. 은퇴 후 연금이 나오긴 하지만 생활하기 넉넉하지는 않죠. 남편은 남은 노후 자금을 주거비에 깔고 앉아서 살고 싶은 생각이 없습니다. 은퇴 후 수입이 없는 상태가 되었을 때가 걱정이죠. 그래서 현재 집을 정리해서 대출금을 갚고 남은 자금으로 전원주택을 구매하면 노후 자금을 조금이라도 보유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이것뿐만이 아니라 관리비 같은 고정 지출도 나가지 않고 텃밭을 일구며 과일이나 채소를 직접 키워 먹으면 현재 나오는 연금과 노후 자금으로 앞으로 충분한 생활이 가능하다는 생각이죠. 두 번째, 건강에 좋다. 남편은 지금까지 도시에서 아등바등 살면서 많이 지쳤습니다. 회사 생활에서의 압박과 많은 스트레스로 인해 몸과 마음이 힘들어 공황장애까지 올 지경입니다. 이제 은퇴하면 이런 생활에서 해방되고 싶은 마음이 큽니다. 사람들과도 거리를 두고 자연과 함께 지내고 싶은 생각이 커졌습니다. 특히 코로나를 겪으면서 이런 생각은 확고해졌죠. 그리고 성냥갑 같은 아파트에서 우울하게 살다가 대학병원에서 눈 감기는 정말 싫습니다. 나이 들어가면서 제일 중요한 것은 건강입니다. 여유 있는 전원 생활을 하며 텃밭에서 일군 유기농 채소와 계란을 섭취하고 부지런하게 몸을 움직이면 건강까지 더불어 좋아질 것으로 생각됩니다. 전원 생활을 하면 평생을 괴롭히던 비염까지 사라진다는 소리를 들었습니다. 시끄러운 도시를 떠나 조용하게 건강을 챙기면서 자신을 위한 삶을 살고 싶은 생각입니다.
세 번째, 여행이 필요 없다. 나이 들어 도시에 살면 할 일이 없습니다. 공원 산책을 하거나 TV나 유튜브를 보면서 하루를 보내겠죠. 그리고 가끔 산으로 바다로 바람을 쐬러 다니는 게 전부일 것입니다. 그렇게 찾는 쉼이 되는 공간은 펜션이며 호텔이 될 텐데 전원 생활은 바로 그곳입니다. 전원 생활은 그 자체가 여행이고 힐링입니다. 여기가 산과 들이고 캠핑장이죠. 예쁘게 꾸민 마당에서 친구들과 함께 고기도 구워 먹으며 술 한 잔 기울이면 이보다 더 좋을 수 없을 것 같습니다. 하늘에 쏟아지는 별은 덤이죠. 도시에서는 생각지도 못할 일이죠. 아파트에 고립되어 집안에 종일 있거나 경로당을 전전하는 것보다 할 일 많은 전원 생활이 훨씬 낫다는 생각입니다. 몸을 그렇게 쓰면 건강도 더 좋아져서 병원 갈 일도 없다는 것이 남편의 생각이죠. 네 번째, 자녀와 손주들에게 편하게 쉴 곳을 마련해주고 싶다. 자신이 힘들게 살아왔던 도시 생활을 지속해 나갈 자녀들과 손주들에게 여유 있게 숨 쉴 수 있는 공기 좋고 물 맑고 햇볕 많은 자연을 선물해주고 싶은 마음입니다. 자녀들이 쉬고 싶을 때 언제든지 찾아와서 쉴 수 있는 곳 말입니다. 식물을 키우고 꽃을 가꾸며 닭과 토끼도 키울 생각입니다. 이런 건 자연만이 우리에게 줄 수 있는 즐거움입니다. 유기농 유정란으로 손주들을 먹이고 직접 키운 채소와 과일로 해마다 자녀들을 먹일 생각을 하니 절로 흥이 납니다. 아직 부부에게 손주가 있는 것은 아니지만 만약 나중에라도 생긴다면 층간소음 없는 주택에서 마음껏 뛰어놀게 하고 싶은 할아버지 마음입니다. 손주들과 같이 마당에서 이렇게 즐기는 상상만 해도 행복해진다는군요. 하지만 아내의 생각은 많이 다릅니다. 전원 생활 생각만 해도 끔찍하다는데요. 아내는 지금 아파트 생활에 아주 만족합니다. 서울에는 생활에 필요한 모든 것이 갖추어져 있는데 왜 낯설고 불편한 전원 생활을 해야 하는지 모르겠습니다. 도시에서 태어나 평생을 서울에서 살았는데 생소한 전원 생활이라니요. 나이 들어 여러 가지 문화 생활도 누리고 이제 좀 편하게 살아야 하는데 더 힘들어질 것 같은 생각이 들어 전원주택을 결사 반대하고 있습니다. 아내는 할 말이 너무 많습니다. 한번 들어보시죠. 첫 번째, 전원주택은 집값이 오르지 않는다. 아내는 현재 아파트가 가장 안전한 자산이라고 확신합니다. 아파트 가격은 장기적으로 봐서 떨어진 적이 없습니다. 은퇴 후에는 경제적으로 수입도 없어질 텐데 서울에 떨어지지 않을 아파트라도 하나 가지고 있어야 한다는 것이 아내의 생각입니다. 경제적인 부분이 걸린다면 지금 사는 집은 전세나 월세를 주고 평수를 줄여서 서울 시내 작은 집으로 이사를 하는 것도 방법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전원 생활을 하면 그곳에서 수입이 전혀 없을 가능성이 크지만 도시에 있으면 나이 들어서도 할 수 있는 간단한 아르바이트나 일자리 찾기도 더 쉬울 것이라는 생각입니다. 전원주택을 구매해서 나중에 팔지 못하면 애물단지가 될 것이 뻔할 것 같아 속이 탑니다. 그리고 관리비가 안 든다지만 겨울에 난방비, 여름에 에어컨 전기세는 아파트와는 비교 안 될 정도로 클 것입니다. 추위를 많이 타는 아내는 난방비가 제일 걱정입니다. 두 번째, 주택은 관리하기 힘들다. 전원에서의 로망은 기본적인 도시에서 누리던 생활의 편리성이 그대로 있다는 전제로 생각된 모습입니다. 도시에서 계속 살던 사람은 현실적인 전원 생활을 알 수 없죠. 전원 생활은 도시 생활의 그 전제가 당연하지 않습니다. 전원 생활은 노동의 연속입니다. 전원주택 안에 관리 잘 된 잔디 정원은 보기에 너무 좋죠. 하지만 장마철인 여름이면 일주일만 지나면 잡초밭이 되고 잡초 뽑고 낙엽 쓸고 눈 쓸고 유리창 닦고 주택 고치다 보면 하루도 모자란다고 합니다. 아내는 나이 들어 그렇게 부지런하고 힘들게 살고 싶은 마음이 없습니다.
이제는 좀 편하게 지내고 싶은 마음이 큰 것입니다. 거기다 텃밭을 키운다면 그건 상상하기도 싫습니다. 물론 평소 부지런하고 일 잘하는 사람은 상관없겠죠. 하지만 나이가 들수록 점점 더 기력이 딸리는 것도 생각해야 합니다. 또 제일 걸리는 문제가 한 가지 더 있습니다. 방법 문제입니다. 시골은 밤이 되면 불빛 하나 없는 어둠이 깔립니다. 이럴 때 집에 혼자 있는 경우나 주변에 아무도 살지 않는 경우 상당히 무서움을 느낍니다. CCTV를 설치한다고 해도 안심되지 않는 것이 불안한 마음입니다. 세 번째, 병원, 약국, 식당, 마트 등 생활 편의 시설이 없다. 나이가 들수록 몸은 힘들어지고 병들기 마련입니다. 그래서 더욱 생활이 편리하고 인프라가 잘 된 곳에 살아야 합니다. 병원, 약국, 관공서 가깝고 교통 편리하고 물건 수시로 살 수 있는 그런 곳에서 말이죠. 특히 마트가 멀다면 미리 사다 놓으면 되고 다른 편의시설도 중요하지만 대체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병원은 그렇지 않습니다. 긴급 상황이 발생할 수 있는 것이죠. 갑자기 위급 상황이 발생하였을 때 혼자 겪을 어려움은 상상하기도 싫습니다. 그리고 더는 나이 들어 삼시세끼 밥하는 것도 힘들다는 생각입니다. 힘들 때는 밥도 사 먹고 간단하게 해결할 수도 있어야 하는데 전원 생활은 거의 불가한 것이 현실입니다. 배달이 안 되는 지역이 태반이죠. 여자로서는 이런 편의시설이 제일 중요하다는 생각입니다. 나이 들어도 사람들과 어울리고 직장 다니느라 못했던 여러 가지 하고 싶은 일도 많은데 아무것도 없는 곳에 가서 뭘 하며 살지 정말 막막하죠. 평소 내성적인 성격으로 새로운 사람들과의 관계도 힘들어하는데 사람이 많지 않은 곳에 살면 더 생기가 없어지고 우울증까지 올 수 있지 않을까 염려되는 것이 사실입니다. 전원 생활을 처음 하는 도시 사람에게는 현지 주민들과의 원만한 인간관계는 무척 중요하다고 합니다. 가까이에서 도움받을 일이 많을 테니까요. 모두 그런 건 아니겠지만 마을 텃세 같은 게 있는 곳이 많다는 말을 듣고는 더 힘들겠다는 생각이 강해졌죠. 만약 잘못된 이웃을 만나면 그만한 고통이 없다는군요. 네 번째, 벌레는 참을 수 없다. 아파트에 살 때는 방충망도 잘 되어 있고 벌레가 별로 없어서 큰 스트레스는 느끼지 못하고 지내죠. 하지만 전원주택에서는 벌레들과 친하지 않고는 지낼 수가 없습니다. 벌레를 싫어하시는 분들에게는 정말로 큰 스트레스가 아닐 수 없습니다. 여름에는 해만 넘어가면 모기 천지가 되고 방 안에 불이 켜져 있으면 창문에는 하루살이로 도배가 되기 일쑤죠. 창문도 못 열고 그래서 수시로 창문 청소도 해줘야 한다고 합니다. 야외에는 집 틈 사이에 말벌이 집을 짓기도 한다는군요. 산이나들이 집 근처에 있는 경우에는 산짐승, 들짐승, 쥐가 집 주변을 돌아다니기도 하고 쥐뿐만 아니라 뱀, 진해, 진드기도 집 안으로 자주 들어온다니 생각만 해도 너무 끔찍합니다. 전원 생활을 하면 동물을 키울 텐데 외부에 뿌리는 약도 마당에 있는 고양이나 강아지가 위험해질까 봐 마음대로 사용도 못하고 그렇다 보니 벌레에 아주 민감한 사람들은 심각한 스트레스와 공포를 느끼게 된다고 합니다. 순간순간 본인도 모르게 밤하늘의 아름다운 별을 보고 자연의 소리를 듣는 것보다 날아다니는 벌레를 피하고 이름도 모르는 벌레 때문에 지쳐간다는군요. 평소 시골 생활을 해본 경험이 있는 경우에는 대수롭지 않겠지만 경험이 없는 도시 사람들에게는 큰 스트레스가 아닐 수 없습니다. 다섯 번째, 집은 게스트하우스가 아니다. 가족이란 아무 때나 수시로 만날 수 있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어느 정도 거리가 있는 건 괜찮지만 주말에 차를 타고 몇 시간씩 오가는 길은 자녀들에게 피곤하고 힘겨운 일이 될 수 있죠. 그러다 보면 결국 명절에만 볼 수 있는 상황이 올 수도 있습니다. 아내는 자녀들과 가까이 살면서 도움 줄 수 있는 건 해주고
필요할 땐 도움도 받으며 사는 것이 더 행복할 것이라는 생각입니다. 체력이 된다면 아이들도 봐주며 그렇게 늙어가고 싶은 마음입니다. 남편이 말하는 꿈에 그리는 전원주택의 편안하고 낭만적인 생활은 가끔 놀러오는 지인들 몫이 될 것이라는 생각이죠. 그리고 가족, 지인들도 처음 1년 정도만 방문하지 거의 오지 않게 되는 것이 현실이라고 합니다. 바쁘게 살다 보면 친구 집 방문도 잘 하지 않게 되죠. 오죽하면 전원주택 가진 친구를 둔 사람이 전원주택에 사는 사람보다 더 행복하다는 말이 있겠습니까? 이렇게 양쪽 말을 들어보면 전원주택에 사는 것은 장단점이 아주 명확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개인적인 취향이나 성격에 따라 많이 달라질 수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노후에는 남들과 비교하지 말고 남들 눈 의식할 필요 없이 어떤 집에서 살든 내가 편하고 내 수준에 맞는 집이면 참 좋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혼자라면 상관없을 텐데 부부가 의견이 다르면 큰 문제로 다가옵니다. 나는 자연인이다 라는 프로그램을 보면 부부가 같이 살고 있는 경우보다 혼자 살고 있는 상황이 많죠. 환경이 너무 열악한 상황인 프로그램 특성도 있겠지만 부부라도 따로 사는 경우가 많더군요. 그것도 한 방법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부부 중 한쪽이 희생해야 하는 것이 사실이니까요. 부부 의견이 다르다면 꼭 함께 살려고 하기보다 절충해서 인생 후반에는 각자의 삶을 살아가는 것도 방법이 될 수 있지 않을까요? 각자 사는 것이 너무 극단적이라면 5일은 도시 생활, 2일은 시골 생활을 하는 오도이촌도 방법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것도 경제적인 부분이나 여러 가지 여건들이 맞아야 하겠지만요. 이렇게 정답은 없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이라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현명하신 의견 남겨주시면 많은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영상의 내용이 좋았다면 구독,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다음에 더 좋은 내용으로 찾아뵙겠습니다. 언제나 지혜말리를 시청해 주시는 구독자 여러분의 앞날에 건강과 행복이 가득하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